안녕하세요. 그리수학 831 학원의 원장 남덕우입니다. 수학 끝까지 해내는 힘을 길러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화중학교 2학년 내신 분석을 하기 위해서 자리를 했고요. 22년 1학기 기말고사였고 2학년 벌써 1학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정화중이 어떻게 문제 출제를 하는지, 어떤 식으로 시험 대비를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좀 내용 분석하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여름방학 어떻게 보내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간략하게 후반부에 이야기를 할 테니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함수 파트부터 시작해서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의 관계까지 쭉 나왔는데 보니까 1차 함수 파트에 대한 배점도 높고 문항수도 좀 많이 출제된 거 보이시죠? 선생님들이 어쨌든 함수 관련해서는 많이들 집중하세요. 1차 함수 이후 2차 함수, 고등학교 올라가서 3차, 4차, 2차 다시 배웁니다. 그리고 뭐 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제 배우는 과정이 있을 텐데 앞쪽에서 잘 배우면 흐름과 어떤 방정식과의 관계, 그래프의 관계들을 그대로 똑같이 사용하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요. 그래서 지금 이 학습을 하는 과정이 조금 더 세심하면 다음번 공부할 때는 조금 더 수월해질 거다라고 선생님이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함수 파트가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몰려있는 성향이 있었으나 상난이도 문제들 없죠. 보시면 그죠? 상난이도 문제들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중상 상난이도 문제들이 아예 없어요.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문제 난이도는 좀 쉬운 시험이었구나라는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험 문항별 상세 분석 한번 볼 건데요. 보시면은 하 난이도가 엄청 많죠. 1차 함수부터 순서대로 쭉 내려오시면서 난이도가 조금 중간 난이도로 높아지는 게 보이는데 그게 뒤쪽에 있는 단답형이나 서술형에서는 좀 그래도 난이도가 있는 게 좀 보여졌어요. 그리고 객관식 마지막에서 중상 난이도급 함수 그래프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난이도 어렵지 않습니다. 문항수도 많지 않아요. 충분히 시험 잘 볼 수 있고 자기가 이번 시험 못 봤다라고 하는 거는 절대적인 시간 투여가 분명히 부족했을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제 경향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단원이 시험 범위 어떤 과정에 있어서 좀 작아가지고 어렵게 내지 않을까 많은 선생님들이 생각을 좀 했어요. 저희 학원에. 근데 또 불구하고 어렵게 내지 않고 평이하게 출제를 하더라라는 게 일단 이번 시험의 특색이었고요. 그 다음에 활용 문제도 비중을 많이 높이지 않고 점수를 좀 쉽게 받을 수 있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중간고사 때 대비해서 이제 뭐 시험이 좀 어렵다 보니까 기말고사 때는 뭔가 난이도에 대해서 조절을 한다라고 해서 난이도가 많이 내려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중학교 과정에서도 중간과 기말에 대해서 쉬우면 어렵고 어려우면 쉽고 하는 출제 경향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좀 고려해놨다가 중간고사 보고 너무 쉬웠네 그러면 기말고사는 아주 빡세게 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 중간고사 어렵다 그러면 기말고사는 너무 빡세다기보다는 부족했던 과목도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간 투자를 하는 전략적인 학습을 쓰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술형에서는 특정 개념을 묻는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되었어요. 독특하게도 직접 정의를 써서 해야 되거나 함수에 대한 개념을 좀 여러분들이 서술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되게 근본적인 것들을 물어보는 시험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뭐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서술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연습 꼭 해보셔야 돼요. 선생님과 해봐도 좋고 백지노트를 해도 좋으니까 그런 것들 꼭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형적인 측면에서도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유형적인 것들은 연습을 계속 해야지만 익숙하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시간 투자는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화중학교에서는 어쨌든 심화문항 많이 나오지 않아요. 기본기 충실하면 학습적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좋은 점수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공부 탄탄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점수 맞는 거에 좀 집중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고등학교 가면 난이도 확 올라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도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들 풀면서 연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서 바로 여름방학 시작이죠. 여름방학이 28일 전후로 해서 굉장히 길지 않은 편이에요.
이럴 때 어떤 공부를 하는 게 효과적이냐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내용들 좀 많이 하셨던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앞쪽에 비어있던 부분 좀 메꾸는 과정 밟으시면 좋고요. 고등학교 과정을 하시는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한 과목 정도 좀 완벽하게 끝내는 시기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개념만 한다기보다는 개념과 유형이 잘 붙어서 설명이 되는 수업을 듣는 것이 좋아요. 왜냐면 개념 하기에는 좀 부족한 아까운 감도 있고 시간이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수학은 개념만으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개념과 유형이 섞여져서 유형적인 측면을 많이 알았을 때 문제 은행식 이제 출제가 된다라고 하거든요. 너무 유형이 많다 보니까 정해져 있는 거지.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골라서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떤 유형들이 충분히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면 꺼내서 쓰는 것들이 유연해진다. 그러니까 여름방학에는 유형적인 암기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해야 된다. 수업도 암기입니다. 자,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에도 어휘나 어법 같은 거 준비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2학기 교재에 나오는 내용들 미리 보시면서 공부 쭉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정화 중학교 친구 여러분들 문제 어렵지 않다고 해서 시험 공부나 시험 대비를 조금 부실하게 하는 그런 것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조금 더 알차게 공부하는 습관 들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말고사 마무리 잘 하셨고요. 어쨌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여름방학 알차게 보내면서 2학기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분석 내용 듣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